안녕하세요. 어, 9월 23일 토요일 로봇 프로그램 실습 제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강의에 이어서 3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 기본적으로 어, 아크 용접에 관하여 기본 기능입니다. 기본 기능. 쭉 살짝 그 1강의, 2강의 녹화를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요. 어, 아콘과 아크오프, 그다음에 용접 조건을 주기 위한 어, 방법들, 어, 그다음에 용접 특성 파일, 어,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티칭 프로그램인데요. 어, 티칭과 티칭 프로그램입니다.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여기 이제 이어서 용접 속도의 지정 방법입니다. 용접 속도의 지정 방법.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플레이백 플레이백 할 때 실제 로봇 속도인데요. 뭐 에어커트 구간을 지나가는 속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용접 접합을 하는 구간이 당연히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용접을 할 때의 속도입니다. 예, 그래서 용접 속도의 지정 방법. 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태까지 VRC나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실제 로보트를 가지고 실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잡 프로그램 내에서 이동 명령어, 무브 명령어를 무브 명령어의 속도를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잡 프로그램 내에 이동 명령어는 이동 명령어의 그 속도를 주는 게 아니고 어, 이동 명령어에는 속도를 지정하지 않고 아콘 명령에 직접 줄 수가 있고요. 또는 조건 파일에 용접 속도를 주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콘 명령이나 조건 파일에서 용접 조건을 주는 방법은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요거는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동 명령어, 잡 프로그램 내에서 이동 명령어의 속도가 제1순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동 명령의 속도 설정이 없는 경우 아크온 명령의 용접 속도를 용접합니다.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나는 뭐 다 필요 없고 플레이 속도만 하겠다. 이동 명령의 속도만 난 인정하겠다. 요게 이제 초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AP 파라미터인데요. 어, 005번 파라미터인데, 요게 초기값이 0이 되어 있어요. 즉, 요거는 이제 이동 명령의 속도를 우선한다는 게 이제 0인데요. 난 그래도 시- 저기, 이동 명령어가 있는 잡 프로그램 난 단순하게 보일 거야. 이동 명령어, 무브 명령에 속도를 언유스로 하고, 아콘 명령에는 나 거기에서 쓸 거야. 할 때는 요 AP 파라미터 5번을 0번이 아닌 1번으로 바꾸면 이 두 번째 요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제 기본 기능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접 조건 일괄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용접 조건 일괄 변환 기능. 예, 참, 요거 여러분들이 잘 쓰면 정말 재밌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아, 뭐, 제가 아까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지정 잡을 일괄적으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 내에 지정 범위를 어, 설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변환. 어,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AC, 대상 조건이 있고 변경 내용이 있고 입력 범위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AC는 아크 커렌트, AV는 아크 볼테이지, AVP는 아크 볼테이지 퍼센트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상세한 내용 뒤에 또 이제 나옵니다. 우선 지정잡의 일괄 변환. 자,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놨습니다. 커서를 명령 영역. 자, 왼쪽이 그거죠. 라인이죠. 오른쪽이 인스트럭션 영역이죠. 명령 영역이죠.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여기 스텝을 보이게 하려면 어, 메뉴 영역의 디스플레이에 enable 스텝 하면 여기 눈표를 표시하게 하면 클릭을 하면 여기에 스텝 번호가 또 나오겠죠. 예. 우선 커서를 명령 영역 이쪽 우측으로 옮깁니다. 여기 NOP에 이제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 에디트, change, weld condition. 어, 용접 조건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네, 네. 쭉 들어가면 에디트에 탑라인, 뭐 엔드라인, 뭐 리버스 페이스트, 체인지 스피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체인지 웰 컨디션 요거를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어, 노 컨펌과 컨펌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인지 방법에 대해서. 노컨펌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무조건 이제 변경하겠다는 의미고요. 여기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컨펌이 나오는데요. 꼭 라인마다 행마다 물어봅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어, 근데 상당히 민감하지 않은 부분은 노컨펌으로 일반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때는 어, 컨펌 한번 하고 보통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컨디션 타입 AC냐 뭐 AV냐 그런 부분들을 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밸류 이 값에 대해서는 뭐 120A다, 뭐 200A다, 150A다 입력을 해놓고 요 밑에 요 익스큐트가 보이죠? 요거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됩니다. 그 의외로 많이 쓰는 이제 기능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한번 VRC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C에서 VRC가 이게 되는가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이거를 한 AC 200
엔터, AVP, 뭐, 100%, 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AF, 요거는, 어, 언리스트를 넣고요. 엔터, 여기서, 뭐, 우선 커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커서가? 커서는, 인스트럭션 영역으로 가야 한다 그랬죠? 네, 엔터, 엔터. 여러분들도 요 VRC를 보면서, 실습했던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여러분들. 네, 뭐, 150A, 엔터, 엔터, 엔터. 여기 이제 에디트에, change weld condition. 뭘로 할 거냐? AC를 몇 퍼센트로. 자, 스타트 라인 넘버는 000부터 엔드 라인은 20번까지 change 메소드는 no confirm 요거를 누르면 confirm, no confirm. 그다음에 컨디션 타입은 AC, 아크 커런트로 할 거냐, AV로 할 거냐, 뭐 쭉 이렇게 아크 커런트 몇 암페어로 할 거냐, 음, 90암페어로 하겠다. 됐죠? execute 바로 됐죠? 90암페어 이렇게. 아까 이 부분이 200암페어였죠? 위에는 150암페어였고요. 근데 90암페어로 바꿨죠. 일괄적으로 쫙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교재로 가볼게요. 음, 교재로 간다면, 다시 교재로 가봤습니다. 예, 여기 있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정잡의 개별 확인, 일괄 변환입니다. 개별 확인, 펌이겠죠. 네. 자,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용접 조건을 변환할 잡을 표시를 하고, 네, 영역으로 인스트럭션을 이동을 하고, edit, change, weld condition, 그래서 이제 confirm, 이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하나씩 하나씩, 네,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는데요. 근데 좀 민감한 부분들 분명 이거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정 범위의 일괄 변환, 지정 범위. 자, 요 기능들은 아주 유용하다라고 학과 시간이나 또 조금 전에도 말씀 좀 드렸죠. 네. 연결 조건 변경 시작 라인으로 가서 이동하고, 명령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구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Shift, Select, 키패드 Shift Select를 누르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만지지 않으면 그 7번 라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화살표 방향으로 아랫방향이나 윗방향으로 누르면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이 범위에 있는 거는 내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hange weld condition conform으로 일단 갑시다. 그 다음에 컨디션 타입 데이터 넣고 execute enter 누르면 그 주어진 범위가
원하는 대로 변경이 됩니다. 자, 지정 범위의 기획을 확인, 자, 요것도 이제 컨펌과 노컨펌 쪽인데요. 이렇게, 이 부분, 요, 그래서 여기서 컨펌을 가겠다는 얘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음, 디스크립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름대로 많이 쓰는 그 표현이었고요. 이었고, 요거를, VLC에서 잠깐 공유를 해본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 자, 요 5번부터, 이 5번 라인부터, Shift, Select, 범위 정해졌죠? 화살표 방향으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Edit, Change Well Condition,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스타트 라인 5번이고, 엔드 라인 15번이죠. 요, AC, 요거를 220A, 220A 바꾸겠다. 엔터, 익스큐트. 220A로 바뀌었죠? 위에 거, 위에 것도 220A로 바뀌었죠? 다시 화면 교재로 돌아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뒤치 모드 중에 용접 실행 기능인데요. 음, 정말로 유효합니다. 정말로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로봇 기종이 YRC 1000 같은 경우에는 어, 1000 같은 경우에는 어, 이 PP에도 직접 다 컨트롤이 가능한데 YRC 1000 말고 그 이전 기종들 뭐 DX200도 있고 DX100도 있고 NX100도 있고 XRC도 있는데요. 이런 과거 기종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려면 컨트롤러까지 가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NX100부터 2003년도에 나온 NX100부터, 티치 모드에서도, 용접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컨커런트 IO, CIO를, 모디파이 해서 사용했던 그 기억이 좀 나네요. 엄청나게 편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추천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2학년 1학기 때 아니면 1학년 2학기 때 후반에 아마 용접이 가능하면 요거를 해볼 기회는 올 겁니다. 네. 자, 요거 핵심만 보고 들어갈게요. 웰드 온오프를 누르면 LED가 점등되고 삐 소리가 울리면서 전용 출력 신호 9056이 온됩니다. 뭐 이거는 진짜 내용을 모르면 이 내용이 뭔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VPP, PP 키패드에 보면은 웰드 온오프라고 하는 그 LED가 붙은 키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램프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트위치 모드 상태에서 용접이 가능합니다. 어,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인터럭 테스트 키가 기억날려나 모르겠는데 인터럭 테스트 키를 동시에 눌러야만이 이제 용접이 됩니다. 네. 음, 세미 오토라고 제가 얘기도 했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보안 등급이 좀 필요로 해요. 관리 모드일 때 해야 됩니다. 네.
자, 테스트 운전의 조작 모드, 인터럽카, 스타트, 테스트 스타트. 이렇게. 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았을 거예요. 해봤을 거예요. 이제 안 해본 사람도 50% 정도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테스트 운전의 조작 모드죠. 5회, 1회 5회 10, 1회 5회 11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크 용접 실행 시 주의점이에요. 자, 요거는 일단 본필이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이 그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자, 요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만 드릴게요. 플레이백 상태에서 용접을 쭉 하다가 갑자기 어떤 그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용접 아크가 끊어진 경우, 그래서 로보트가 무조건 쓰거든요. 그때 어떻게 재시작을 할 거냐, 어떻게 재시작할 거냐, 아,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음, 그거는 음, 파라메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자, 아크 재시도기는 여기 요 아크 용접 시 재시작, 용접 중 정지 후에 재시작. 요거는 나중에 본다 그랬죠? 요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아크 재시도 기능, 요거하고는 내용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음, 요거는 내용이 좀 길거든요? 내용이 좀 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설명을 하고, 그 녹화 강의를 설명을 하고, 요거는, 어, 대면 시간 때 제가 또 설명을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 할 겁니다. 이 얘기가 까먹기라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아크 제시도 기능이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처음에, 아크 스타트 할 때, 아크가 발생이 되는데, 아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 발생하지 않는 요인. 첫 번째는 용접 조건을 잘못 선정했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있긴 있는데, 뭐 알아서 잘 할 거고. 근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제품, 워크가 들어올 때 전공정에서 보통 성형물, 프레스에서 이제 성형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한 7, 80% 이상이거든요. 음. 근데 그때 뭐가 이제 기름이 많이 묻었어요. 이제 기름은 절연체죠. 전기가 잘 안 통하죠. 어, 그때 이제 그 아크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만남인데요. 기름으로 인해서 절연체로 인해서 아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그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아크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로봇이 알아서 뒤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아크 발생한 포인트로 가서 아크를 재발생 시도를 합니다. 그 몇 번까지 하느냐? 설정하는 부분들. 어, 그게 이제 아크 재시도 기능이에요. 아크 리트라이예요. 아크 리트라이. 음, 음. 빨간 글자를 좀 읽어 아크 발생 실패가 발생하면 로봇이 정지하고 작업이 중단이 됩니다. 자,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크 제시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제시도 기능이 발생하면 용접 보조 조건 파일에서 설정한 조건으로 아크온 처리가 재실행됩니다. 용접 보조 조건 파일. 그 보조 조건 파일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설정한 내용대로, 어, 리트라이
기능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아크가 실패했다는 얘기고요. 아크 실패를 하면 로보트가 올라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전진해서 그 포인트에 가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전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크 발생이 실행, 요 얘기죠. 두 번째 여기, 온 처리, 재실행, 이때의 동작은 이전 스텝 방향으로 되돌아갈 리트렉트 인칭 후, 즉, 와이어가 자기가 알아서 리트렉트 집어넣었다가 용접 시작점으로 복귀하면, 토치죠? 로봇이죠? 용접 시작점으로 복귀하면, 아콘을 재실행합니다. 아콘 재실행한다는 얘기는 리트렉트 했던 와이어가 앞으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음, 이거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 설정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보조 컨디션 하면 리트라이 펑션 세트. 자, 몇 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 횟수는 9번까지. 네, 리트렉트 타임. 자, 리트렉트 와이어를 뒤로 빼는데 몇 초 할 거냐? 1.5초 할 거냐? 1초 할 거냐? 0.5초 할 거냐? 그다음에 리플레이 디스턴스 거리를 몇 미리 갈 거냐? 10mm. 네. 뒤로 빠질 때 얼마만큼 10mm 갈 거냐? 5mm 갈 거냐? 그다음에 스피드는 30cm per minute로 할 거냐? 전류는 몇 암페어 몇 퍼센트로 할 거냐? 네. 와이어가 후퇴하는 시간, 리트렉트 시간. 그다음에 재생 방식으로 제시도할 때 매니플레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다. 그래서 속도는 이렇게 속도는 요거는 여기에 있는 속도는 30cm인데요. 밖에 잡 리스트에 보면 move 속도 있죠? 그게 우선하는 게 아니고 요게 우선합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전류 전압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참고라고 하나가 있는데요. 이 리트라이 기능은 스테이션 트윈 협조. 자, 로봇이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있고, 스테이션 트윈, 어, 어, 로봇하고 스테이션, 즉, 포지셔너하고 같이 협조제어 기능을 할 때, 요때는 요 아크리스라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기구학적으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우선 녹화 강의 3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대면 강의 때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아마 리뷰를 막 할 겁니다. 자, 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